순위 6위 주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일본의 화장품 기업 DHC 관련 TV인 DHTV의 혐한 발언에 대해서 한국 DHC가 공식 사과를 했지만 하루 만에 이 사과를 뒤집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요. 아베 일본 총리가 해당 방송에 직접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총리 관저에서 말입니다. 番組放送開始から3年半を経みしまして、私も初めてのもうガチガチの大緊張状態に陥っており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総理。総理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始めるんですけども、ひょっとしてご覧いただいたことは密かにあります。非常に濃い。 위원장님, 제가 너무 상상력을 발휘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DHCTV가 우리가 막 비난하니까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가게 얘기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DHC라는 회사의 창업주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극우 인사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사실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어떤 방송, 이게 사실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상당히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 입장들을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일개의 어떤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어떤 극우들한테는 굉장히 각광받는 방송으로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여기에 지난해 직접 출연했습니다. 사실 이 DHC 텔레비전이 작년 9월 달에 총리 관저에 가서 아베가 직접 출연했는데, 아베가 한 이야기가 더 사실 과관입니다. 뭐냐면 몰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몰래라는 표현? 이게 뭐냐, 뭔가 그래도 이게 자기가 직접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대놓고 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쪽 주장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몰래 보고 있고 아주 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심정적으로 다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DHC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한국에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걸 보도하니까 이것 또한 자기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의 우파, 즉 극우 세력들이 이런 방송, 아베 총리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몰래 보고 있다는 게 일국의 지도자로서 편하게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조수인 부장. 우리는 광복절이고 지금 일본은 오늘 8월 15일을 전몰자 추도식이라고 부르는데 네. 일본의 일왕은 깊은 반성을 했는데 아베 총리는 아직도 그거에 걸맞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아베 신조 총리를 얘기하기 전에 새로운 일왕이 된 나루히토 일왕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양 전쟁 패전일, 그러니까 전국 전몰자 기념식, 여기에서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뜻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후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친 아키히토 전 일왕과 같은 견해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겁니다. 일본의 일왕은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저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감동도 느꼈고요.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는 7년째,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일제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사과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 번영은 전몰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7년째 야스쿠니 신사, 전범이 합사된 곳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반선 책임 없이 오늘도 야스쿠니 신사에 7년째 공물을 보냈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아베 총리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기획한 건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Prime Minister Abe Shinzo's lies. この徴用工という表現ではなくて、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日本が国ぐるみで性奴隷にした、いわゆる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 관련해서 이 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속속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조금씩 모르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일본을 좀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10년간 수입 맥주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일본 맥주가 조금씩 몰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거는 우선은 안 먹으려고요. 당분간은. 좀 사이가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서. 주로 한국산 먹고 있고요. 또 한국산은 당연히 참여해야죠. 언제까지나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대한민국 브랜드로서 네캔 10,000원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이 단호해지셨습니다. 여름에 지금 뭐 일본 맥주 한창 잘 팔릴 날씨였는데도 화면 보시면 배종찬 소장, 98.8%가 감소했으면 뭐 거의 진짜 안 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매운동 여론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 지난해와 올해 이 8월 초 한 열흘간의 수입량을 보면은 무려 98.8%, 완전 급감, 대단한 이제 양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심지어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약 한 10여 년 가까이는 일본 맥주가 부동의 1위였거든요. 예. 근데 일본 맥주가 부동의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맥주를 마셔봤으니까 또 국내에서도 많이 마시게 돼요. 두 번째로는 판매망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렇죠. 대기업하고 또 제휴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유명 연예인들을 이 CF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서 이들을 통해서 또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이 소매 심리가 완전하게 얼어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사실상 저 자막에 나왔던 건 사실상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일본 맥주를 안 마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지금 맥주 말고 다음 그래픽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브랜드 일본의 대표 브랜드라고 불매운동에 집중 타깃됐던 유니클로, 그래 올해 안 갈 거라더니 유니클로 카드 매출이 우리나라에 70% 급감했습니다. 올해 가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날 저런 얘기했는데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CFO가 이거 별로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 카드 매출이 7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뭐 현금 매출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카드 매출이요. 6월 마지막 주가 59억이죠. 그 다음에 7월 넷째 한 달 사이에 17억으로 됐으니까 70%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니클로의 매출이 꺾인 거는 그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유니클로가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진출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매출이 준 게 유니클로 본사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우리나라 유니클로에 있는 한국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꺾인 거는 맞는 거죠. DHCTV를 몰래 시청한다는 아베 총리와 그리고 일본 맥주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